저희가 12신살 띠그룹 보는 법을 한번 영상에서 같이 공부한 적이 있어요. 그래서 12신살은 우선 내 띠를 기준으로 보는 거라고 말씀드렸어요, 그때. 그래서 띠는 나에게 뭐죠? 우리 사주 명식 8개 글자 중에 띠라는 의미는 뭘까요? 원래 좀 전에 얘기했듯이 월지 힘이 제일 세다 그랬어요. 월지. 내가 몇 월에 태어났는지가 사실상 제일 중요해라고 제가 말씀드렸어요. 왜냐면 여러분이 병오년에 태어났다고 해서 올해 태어난 애들이 1월에 올해 태어난 애들이 만약에 12월에 태어났어. 그러면 걔네가 아무리 병오년이라 그래도 춥잖아요. 그쵸? 걔네가 3월에 태어났어. 아무리 병오년이라 그래도 3월은 봄이에요. 그렇잖아요? 조금 더 온도가 올라갈 수 있을 뿐이지 이 월지의 3월인지 5월인지 뭐 7월인지 12월인지에 따라 옷차림은 계속 바뀔 거란 말이에요. 그쵸? 내가 아무리 병원년에 태어났다고 한겨울에 반팔을 입고 밖을 돌아다니지 않잖아. 그래서 월지의 힘이 제일 센데 그러면 띠는 뭐야? 띠 왜 중요해요? 라고 얘기한다면 띠는 약간 그러니까 중요하다기보다 띠는 좀 나의 근간 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저 멀리 나의 조상 때부터 너라는 애가 이런 기운을 갖고 태어나는 애가 있어 라고 어떤 조상이 나를 저기서 지키고 있는 느낌이고요. 응? 띠는 어떤 나의 가장 근간이 되는 환경 같은 거야. 아, 너는 뱀띠로 태어났네. 너는 말띠로 태어났네. 근데 그 안에서 이제 또 다른 글씨들이 어떤 영향력을 미치는지 보자. 그렇기 때문에 띠라는 거는 월지만큼 영향력이 세지는 않아요. 하지만 어떻게 보면 여러분의 인생 전반에 걸쳐서 계속 천천히 작용하고 있는 거야. 나는 말띠지, 나는 양띠지 하면서 죽을 때까지 그냥 큰 영향력 속에 있다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띠라는 게 엄청 세지는 않지만 그렇다고 영향이 없다고도 볼 수 없는 거죠. 그래서 내가 12신살로 우리가 띠로 지금 운세를 보는 거예요. 그러면 이런 생각이 들 수도 있죠. 만약에 뭐 12신살로 띠 그룹을 봤는데 만약 뭐 내가 쥐띠인데 만약 안 좋게 나왔어. 그러면 쥐띠 1월생부터 12월생 이 세상의 모든 쥐띠는 그 해에 다 안 좋은 건가? 그럼 말이 안 되잖아요. 왜냐면 운이 좋고 나쁘고는 사실은 월지가 많이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그러면 지금 이 12신살로 띠로 운세를 본다는 말은 뭐냐면 테마를 보는 거예요. 2021, 27년에 너의 테마는 뭐 가령 만약에 역마 움직임이 테마야 그 사람은 그 띠는 그러면 뭐 이따가 보겠지만 그냥 가령 예를 들어서 뭐 원숭이띠인데 너는 지금 이동수가 테마야. 12신살로 봤을 때 그러면 원숭이띠 니네는 이동이 지금 테마인데 그게 좋은 사람도 있고 아닌 사람도 있어요. 그거는 본인의 개인 사주 명식을 봐야 돼. 그래서 우리가 지금 보는 띠그룹의 그 운세는 테마를 보는 거예요. 아, 2027년 나의 테마 혹은 내가 가져야 할 태도 아, 나는 12신세 띠그룹으로 봤을 때 나는 이런 기운을 만나게 되는구나. 아, 그러면 고개를 좀 숙여야겠네. 혹은, 아, 그래? 나 좀 편하게 살아도 되겠는데, 27년은? 이런 식으로. 그래서, 왜냐면 띠로 보는 거라 그래요, 여러분. 월지에 따라서 그게 좋고 나쁠 수도 있기 때문에 오늘은 오늘이 보는 거는 나의 2027년 테마다. 나는 약간 2027년에는 이런 테마를 갖고 살아야겠구나라는 거를 기억하시면 되고요. 운세 보기 전에 이제 복습 한번 다 아시겠지만 너무나 잘 아시겠죠? 하지만 한번 복습해 보겠습니다. 우선 12신살로 볼 때는 그룹을 이 순서대로 기억하셔야 된다 그랬어요. 이게 순서를 헷갈리시면 안 돼요. 인호술부터 시작해요, 항상. 인호술, 화그룹. 그 다음에 해묘미, 목그룹. 두 번째가. 세 번째가 신자진, 수그룹. 그 다음에 마지막이 사유축, 금그룹이에요. 그러고 나서 뭐가 내려오죠? 다시 인호술. 그러니까 이게 무한 반복이에요. 인호술, 또 해묘미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유축 밑에 인호술이 있는 거예요. 이것까지 기억하셨죠? 그러면 여러분의 이제 띠그룹을 찾는 게 중요해요. 여러분의 띠 무슨 띠인지 다 아시죠? 그러면 나는 몇 번째 띠그룹에 해당되는지를 찾아보세요. 그래서 가령 나는
뭐야, 원숭이띠, 쥐띠, 용띠 그룹에 속하는 사람이다. 그러면 내 윗그룹은 뭐가 되는 거예요? 해묘미. 얘네가 나의 윗그룹이 되는 거예요. 바로 윗칸이 윗그룹이에요. 그리고 신자진의 바로 아래 칸은 뭐죠? 사유축. 그러면 얘네가 바로 아랫그룹이에요. 나를 중심으로 항상 보세요. 내 띠를 중심으로. 그러면 인호수는 신자진하고 무슨 관계가 돼요? 인시충, 좌우충, 진수충. 충그룹이 되는 거예요. 자, 여기까지 따라오셨어요? 그럼 이제 여러분의 띠를 중심으로 나의 윗그룹, 아랫그룹, 충그룹을 찾아보세요. 자, 그러면 자, 우리가 올해는 병오년이에요. 그러면 병오년은 어디에 속하는 애들이에요? 인호술 그룹에 속하죠. 오화가 있으니까 말띠들이 지금 올해 병오년이잖아요. 그러면 얘네가 올해의 주인공이에요. 인호술은 올해 주인공인 해야 내가 주인공 하고 있는 거예요. 이해하셨죠? 응? 그러면 내년 정미년은 어떻게 돼요? 정미년은 주인공이 바뀌죠. 뭐로? 미, 양띠로. 그러면 목그룹이 내년의 주인공인 거야. 2027년이 주인공이 해묘미 그룹이 주인공이 된 거야. 이제 인호술이 내년이 되면 타이틀을 내려놓는 거예요. 아, 나의 시대는 갔구나. 이제 화의 시대는 갔구나. 어? 그러면 주인공 그룹이 해묘미가 돼요. 그러면 이 주인공 그룹을 중심으로 해묘미를 중심으로 윗그룹과 아랫그룹과 충그룹을 알아볼 수 있죠. 자, 그러면 내년의 주인공을 중심으로 나는 어디에 속하는지를 보시는 거예요. 나는 만약에 뭐 나는 돼지띠야, 나는 토끼띠야, 나는 양띠야 그러면 나는 내년 주인공인 거예요. 그러고 그러고 아니요, 띠로 보세요. 띠. 연지. 띠요. 여러분은 무슨 띠예요? 할 때 띠. 그러면 자, 해묘미 그룹을 중심으로 윗그룹은 누가 돼요? 인호술. 그러면 누구야? 호랑이, 말, 개는 내년에 만나는 운이 뭐예요? 나의 아랫그룹 운을 만나는 거예요. 어, 나보다 조금 아래쪽 동네에 사는 애들을 운으로 만나는 거고, 만약에 신자진, 원숭이, 쥐, 용 이런 애들은 뭐야? 내 윗그룹에 만나는 거죠. 신자진 입장에서는 해묘미가 자기 윗그룹이잖아요. 그리고 지금 이해하셨죠? 응? 그러니까 여러분의 띠 그룹을 중심으로 해묘미가 어디에 속하는지를 보세요. 아, 나의 위인지 아래인지. 그리고 사유축은 어떻게 돼요? 사유축 그룹은 어떻게 되죠? 충그룹이 되는 거야. 내년에 만나는 애들이 나랑 다 충하는 애들이 오는 거야, 해묘미가. 여기까지 이해하셨어요? 모르면 물어보세요. 음. 자, 지금 내년 만나는 애, 내년의 주인공을 중심으로 나는 어디, 그러니까 제가 만약에 뱀띠예요. 그러면 저는 내년의 주인공들하고 충하는 거야. 싸움 한 판 붙는 거예요. 그리고 제가 만약에 쥐띠예요. 그러면 아씨, 나보다 위에 애들이 오네. 나보다 내가 항상 두려워하는 윗그룹 애들이 오네. 내년 오는 좀 피곤하겠는데 이렇게 볼 수 있어요. 그리고 내년에 인호술 나 여기 개띠야. 그러면 어라 나보다 한 단계 아래인 애들이 오네. 그러면 나 좀 편하게 갈 수도 있겠네. 이렇게까지 생각해 볼 수도 있어요. 자, 그러면 우리 이제 가장 내년에 피곤한 분들 두둥 누굴까요? 윗그룹을 만나는 애들이겠죠. 해묘미가 윗그룹이 되는 띠들 뭐죠? 신자진, 원숭이, 쥐띠, 용띠. 이분들한테 내년은 나의 윗그룹이 오시니까 하늘이 오는 거예요. 하늘이 뜬 거야. 맨날 눈치 봐야 되는 하늘이 내년 운에 뜬 거야. 그럼 어때요? 고개를 숙이겠지. 그래서 원숭이, 쥐띠, 용띠는 내년에
하늘을 만난다. 하늘을 올려다 봐야 되는 운이다. 하늘을 올려다 보려면 어때요? 아 목도 아프고 자꾸 눈치 보이고 저기서 나 누가 나 혼나면 어떡하지? 이런 느낌도 있고. 어 그렇게 보시면 되고요. 그러면 이제 윗그룹을 만나는 띠가 원숭이, 쥐띠, 용띠예요. 2027 년은 그러면 원숭이띠, 쥐띠, 용띠에게는 원래 해묘미가 이 신자진한테 뭐가 돼요? 망신, 해가 망신이잖아요. 그쵸? 망신, 육해, 천살이라고 배웠어요. 우리 윗그룹은 망신, 육해, 천살이라고 배웠잖아요. 요렇게. 근데 그중에 뭐가 와요? 미. 미가 뭐예요? 천살. 그래서 12신살로 봤을 때 원숭이띠, 쥐띠, 용띠는 2027 년이 천살운에 해당됩니다. 천살. 천살은 우리가 뭐라 그랬죠? 망신은 뭐라 그랬어요? 뭔가 내가 세상에 나를 드러낼 일이 있어. 좋은 쪽이든 나쁜 쪽이든 내가 했던 어떤 행동이 세상 밖으로 알려지는 일이 있어. 근데 이거는 우리 다 나의 의지와 관계없이 일어나는 일이라 그랬잖아. 하늘에서 일어나는 일은. 육해는 뭐라 그랬죠? 저승사자가 나를 지켜보고 있는 거라 그랬잖아. 하늘에 내려와서. 너 잘하나 안 잘하나 내가 좀 볼 거야. 이런 거라면 천사는 뭐냐면 육해는 저승사자가 하늘에서 내려나왔지. 땅에 나 있지. 천사는 하늘에서 나의 생사를 지고 있는 거야. 그러니까 진짜 목숨을 지고 있다는 얘기는 아니에요. 어, 하늘에서 이렇게 지켜보고 있는 거야. 너 어떻게 하나 보자. 잘하나 안 하나 보자. 그러면 어때요, 우리? 하늘을 보면서 되게 하늘한테 잘 보이려고 노력해야 될 거 아니야. 하늘에서 나를 혼내면 안 되니까. 그래서 이 천사론에는 항상 이 원숭이띠, 쥐띠, 용띠가 2027 년이 되면 약간 좀 고개를 숙이고 눈치를 봐야 돼요. 제가 열심히 살겠습니다. 그러니까 예쁘게 봐 주세요. 저 맨날 이렇게 기도할게요. 이런 느낌인 거야. 그러면 결국 그 말은 뭐냐면 나의 어떤 주도권을 내가 갖고 있지 못하는 거예요. 이 윗그룹 운을 만나잖아요. 모든 분들이 다 해당돼요. 어떤 해에 분명히 윗그룹 운을 만나는 분들이 있을 거예요. 그게 뭐가 됐든 간에. 나의 윗그룹을 만나는 운을 만나시게 되잖아요, 살면서. 그러면 기본적으로 약간 내가 좀 내 뜻대로 된다기보다 나는 똑같이 하고 있는데 어느 날은 되게 잘 돼. 또 나는 죽도록 노력하는데 어제는 아무리 해도 안 될 때가 있어. 이런 게 바로 천살이거든요. 너의 노력과 관계없이 자꾸 뭔가 기운으로 내가 좀 흔들릴 수 있는 거. 그러니까 내가 주도권을 못 갖고 있는 게 천살이에요. 그 말은 뭐죠? 열심히 해봐. 열심히 해서 천살, 하늘에 닿으면 내가 너한테 행복을 줄게. 행운을 줄게. 지만 열심히 하는 그 과정이 너무 힘들겠죠. 대신 또 뭐예요? 열심히 하다 보면 어떻게 되겠어? 성장을 하겠지. 하늘에 닿지는 못하고 하늘 저 근처까지는 한번 이렇게 손을 찢고 내려올 수도 있잖아요, 내가 하다 보면. 그래서 원숭이띠, 쥐띠, 용띠는 내년을 좀 피곤하지만 '내가 죽을 만큼 열심히 하면 행운이 올 거야.'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음. 만약에 이런 천살 운에 '아 싫어. 나는 하늘이고 뭐고 나는 그냥 내 맘대로 살래.' 이럴 수 있잖아요. '나 안 할 거야.' 이래 버릴 수도 있죠 우리가. 근데 이런 운에는 내가 안 하고 싶어도 하게 되는 일이 되게 많이 생겨요. 그러니까 약간 나의 자유의지를 좀 박탈당하는 운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음. 대신 여러분이 열심히 하시면 분명히 천사룬에 한 번의 어떤 보상은 주어지거든요. 음. 그래서 좀 올 한 해는 2027 년이 오면 '올 한 해는 내 나의 어떤 성장의 해로 보겠다. 그래서 나는 약간 노력을 해 보겠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제일 편한 운이긴 해요, 천사룬이. 그러면 약간 그리고 또 이런 천사룬 육해 이럴 때는요. 특히 천사룬에는 열심히 해서 받는 그 좋은 행운도 사이즈가 달라요. 어.
이 나랑 같은 그룹이나 아랫 그룹의 운에서는 그냥 내가 한 만큼 어떤 행운이 주어지는 거라면, 이런 윗그룹에서 오는 행운은 또 사이즈가 달라요. 대신 엄청 나의 예상을 뛰어넘도록 좋은 운이 생길 수도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원숭이띠, 쥐띠, 용띠는 좀 내년에 좀 행운의 해라고, 그러니까 큰 행운을 가질 수 있다고 생각하고 노력하면 분명히 보상이 따른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대신 좀 피곤하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질문 볼게요. 돼지띠, 충? 아니요. 이거는 띠끼리 충을 보는 건 아니고 그냥 나의 띠의 운을 보는 거예요. 띠는 음력으로 보나? 음력으로요? 아니요. 그냥 양력으로 보셔도 돼요. 만세력을 돌려보시면 되죠. 음. 근데 아까 말씀드렸듯이 입춘 전까지는 그 전의 해의 띠예요. 그러니까 내년 2월 입춘 전까지는 병오년 말띠가 되는 거예요. 그렇게 생각하시면 되고, 이 원숭이띠, 징띠, 용띠 중에 이제 원숭이띠 하나를 조금 주의해서 봐야 돼요. 그 원숭이띠인 분 있으실까요? 혹시 지금 듣는 분 중에? 응? 나 원숭이띠야 하시는 분 있으세요? 제가 멋진 얘기 해드리려고 그러는데. 응? 없으세요? 그러면 이제 얘기해 드릴게요. 이 원숭이띠는 내년이 미년이잖아요. 미토년. 응? 욕 같네. 미, 미년이잖아요. 그러면, 미신유가 되죠. 이해하셨어요? 신금 앞이 미토죠. 응? 미신유. 그래서, 음, 항상 음욕살이라는 게 있어요. 이 음욕살을 뭐라 그러냐면 찐 망신살이거든. 원래 망신은 뭐예요? 신자진 그룹의 망신은 해예요. 해수. 이게 망신이잖아요. 제 앞에 글씨가. 근데 나의 띠 바로 앞에 글씨 있죠. 그거를 바로 찐 망신살이라고 해요. 음욕살이라고 그러거든요. 음. 이름이 딱 들어도 뭔가 야하죠. 그래서 항상 모든 사람이 다 그래요. 만약에 내가 뭐 사와 뱀띠야. 그러면 그 앞에 뭐가 있죠? 진이 있잖아요. 그럼 진이 음욕인 거예요. 진짜 망신살. 여러분 모든 띠가 그런 거예요. 그런데 내년 정미년 미가 오니까 원숭이 띠한테는 찐 망신살이 오는 거예요. 원숭이 띠 여러분한테는 음욕살이라고 불리는. 그러면 이 음욕이 뭐냐면 좀 복잡한 애정사가 생길 수 있다고 보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뭐 그런 거야. 가령 뭐 사랑하면 안 되는 사람을 사랑한다든가, 어, 아니면 이루어질 수 없는 관계라든가, 아니면 뭐 삼각관계가 돼버린다든가, 막 이렇게 좀 헤어지려 그러는데 못 헤어지는 인연을 만난다든가, 뭐 이런 식으로 좀 복잡한 인연을 만날 할 일이 있는 게 음욕살이고, 또 그 해에 만난 인연이 좀 정리를 또 잘 못할 수도 있어요. 음. 그래서 이 내년에 원숭이띠한테는 그런 살이 들어온다고 보는 거예요. 십인신살로 봤을 때. 그리고 그걸 또 어떻게 하냐면, 에, 지장간을 보면 알 수 있는 게 미토 안에는 지장간이 정을기가 있죠. 응? 정화, 을목, 기토. 그리고 신금 안에는 뭐가 있죠? 무경임. 응? 무토, 임수, 경금 이렇게 있잖아요. 그래서 얘네들이 이렇게 얘네 둘이 지장간 속에서 합을 두 개가 같이 해요. 을경화 금이 되고, 응? 정의만 목이 돼요. 이 지장간 얘기예요. 그러면 뭐예요? 지장간 안에 숨겨져 있는 거라 그랬잖아. 안에서 합을 하는 거야, 얘네들이 몰래. 근데 그러면 자, 당당하면 앞에서 만나겠지. 왜 안에서 만나겠어? 그래서 요렇게 음육살이 들어올 때 좀 뭐 불륜 관계가 있다든가, 아니면 좀 뭐 이렇게 좀 엮여서 여러 명이 좀 엮여서 복잡하게 흘러간다든가 이럴 수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근데 이제 그게 잘 정리가 안 되거나 후에 또 문제가 돼서 드러날 수 있어요. 그래서 이 원숭이띠인 분들은 내년에 좀 그런 관계에 있어서 문제가 생길 수 있으니까 조심하는 게 좋겠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이제
2027년에 해당되는 원숭이 띠, 쥐띠, 용띠 알려드렸어요. 궁금한 거 있으면 물어보세요. 그리고 이제 해묘미 그룹을 볼게요. 응? 해묘미. 해묘미는 뭐죠? 우리 내년이 주인공인 애들이잖아요. 해묘미가. 같은 그룹, 미토. 해묘미 그룹. 그래서 얘네들이 주인공 그룹이에요. 그러면 주인공은 누구누구죠? 돼지, 토끼, 양. 얘네들이 주인공인 해예요. 그러면 주인공 입장에서는 뭐예요? 어, 묘, 미. 얘네들이 올해는 뭐가 되죠? 올해가 윗그룹은이죠. 올해 돼지, 토끼, 양띠인 분들은 올해 2026년은 인호술 그룹을 만난 거잖아요. 주인공이 인호술 그룹이잖아. 5화니까. 그러면 이 입장에서는, 이 목그룹 입장에서는 나의 윗그룹 운을 지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이. 2026년은. 그러면 2026년이 이 돼지띠, 토끼띠, 양띠에게는 어때요? 좀 피곤하겠죠? 내 윗그룹이니까. 그 윗그룹에 뭐에 해당돼요? 5 하면? 육해에 해당되는 거잖아요. 육해. 응? 육해에 해당되는 거잖아요. 그러면 올해는 저승사자 운을 만나신 거예요, 여러분이. 그래서 되게 피곤해. 그리고 계속 저승사자하고 동거 중이야. 지금 아직 6개월 정도 남았죠. 저승사자하고 헤어지려면. 그래서 뭐 토끼띠, 돼지띠, 양띠 분들은 올해 좀 저승사자 눈치 보면서 지금 잘 보여야 되는 타이밍이에요. 그러니까 잘 보이고 계세요. 내년이 주인공이 되기 위해서 살짝 지금 저승사자 테스트를 통과한다라고 생각하시면서 그래서 뭐 지금 잘하고 있는 분들은 좋은 일도 있었던 분도 있을 것 같고 기본적으로 음. 지금 좀 잘 못 보였으면 약간 '아 피곤해.' 이럴 수도 있을 것 같고 그쵸? 올해가 저승사자 운인 거죠, 돼지띠 여러분한테는. 그리고 내년이 어떻게 되죠? 주인공이 되는 거야. 이제 주인공으로 업그레이드 됐어요. 아 이제 저승사자한테 통과된 분들은 이제 주인공으로서 아주 재밌게 살겠죠. 그래서 내 띠의 그룹이 주인공이라는 말은 어쨌든 같은 그룹인 거잖아. 내가 주인공이잖아요. 그러면 조금 피곤함은 덜해요. 윗그룹 운이 왔을 때보다. 그리고 작년에 고생을 했기 때문에 '아 이제 올해 좀 숨을 돌려.' 약간 뭐 하늘도 적당히 해 하셔야 될 거 아니에요. 하늘이 뭐 그렇게까지 지독하진 않기 때문에 "야 니네 작년에 열심히 살았으니까 올해 2027 년은 주인공으로 좀 편안하게 살아 봐."라는 얘기예요. 그러면 이들에게 이 미토는 화개예요, 화개. 그쵸? 같은 그룹의 화개살이잖아요. 그래서 화개살이 뭐라고 했어요? 미토. 화개가 되잖아요. 그러니까 토끼띠한테도 그렇고 양띠한테도 그렇고 원래는 화개살이에요. 그럼 화개는 뭐죠? 모든 화려한 것들이 인묘되는 시기인 거잖아요. 그런 말은 뭐야? 그 앞에 해묘미 앞에 이 지금 병오년에는 뭔가 겉으로 막 보이게 열심히 활동했으면 2027 년은 내실을 다지는 단계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음. 내실을 다지는 관계고 좀 경쟁과 활동이 잠잠해지는 시기예요. 뭔가를 안에서 준비하는 시기지 막 겉으로 막 변화를 주는 시기는 아니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러면 뭔가 작년 그러니까 올해 2026 년에는 막 저승사자한테 잘 보이려고 엄청 뛰어다니셨을 거란 말이죠. 그런데 이제 2027 년에는 그때 잃었던 것들을 좀 아닌 건 버리고 다듬고 뭔가 거기서 내실을 채우고 그다음에 올해를 기약하면서 좀 정리하는 느낌이라고 하면 되는데요. 토끼랑 양띠는 좀 그렇게 봐야 되는데 잠깐만 어딨죠? 돼지띠는 쪼끔 다르게 보셔야 돼요, 돼지띠. 왜냐면 어떻게 보는 거냐면 원래는 여러분 해묘미라고 하죠. 우리가 해묘미 그룹이라고 했어요. 해묘미 목이라고 해요. 그래서 원래 해가 지살이고
묘가 왕지고 미가 화개살이에요. 그래서 지살은 뭐죠? 시작하는 기운이라고 그랬어. 그래서 지살을 갖고 있는 분들은 좀 이동이 많다. 직업적인 변동을 하거나 뭔가 지역을 좀 많이 바꾸거나 이럴 수 있다고 생각하잖아요. 그리고 묘는 왕지, 내 기운을 제일 많이 발휘하는 시기고 미는 화개가 된다고 했어요. 근데 해수, 돼지 입장에서는 항상 1번이 되는 거야. 1번. 해로 시작하니까. 근데 돼지 입장에서는 왜냐면 묘가 주인공이거든요. 여기서 나무의 기운이 제일 세니까. 근데 돼지 입장에서는 나도 주인공 한번 해보고 싶어 라고 할 수 있잖아요. 나 돼지띠 입장에서 왜 나는 맨날 앞에만 있어야 돼? 나도 저 가운데 한번 앉아보고 싶어. 왜 너만 앉아? 라고 생각할 수 있죠. 우리도 실제로 인간에서도 그런 일 많잖아요. 그래서 돼지띠는 자기를 중심으로 앉혀보는 거예요. 돼지가 여기 가운데 왔어요. 그러면 어떻게 되죠? 묘는 자양의 옆으로 가겠죠. 응? 그러면 해묘는 됐어. 그럼 미 어디로 가야 돼요? 돼지가 비어둔 자리로 다시 와야 될 거야. 아니에요. 어? 돼지를 중심으로, 돼지띠를 중심으로. 그럼 미가 제일 앞에 오는 거야. 그럼 우리 앞에 제일 앞에 있는 글씨가 무슨 살이라 그랬죠? 지살이에요. 지살. 이해하셨어요? 지살? 왜 지살이 되는지 지금 제 설명이 이해가 되세요? 응. 돼지가 내가 가운데 자리에 앉을래. 나 가운데 자리 나도 주인공 하고 싶어. 라고 한다면 제일 끝에 있는 미가 앞으로 와. 그러면 입장에서 돼지띠 입장에서는 미가 앞으로 오면 미가 지살이 되는 거예요. 그쵸? 그러면 내년 정미년 돼지띠는 내년 정미년이 미가 되니까 지살이 되는 거야. 그래서 내년 돼지띠한테는 좀 이동이 있어요. 근데 지살이잖아요. 그거는 내 의지로 움직이는 거예요. 역마랑 좀 달라요. 역마는 뭔가 환경이 변해서 나를 움직이게 만드는 거고 지살은 내가 의지를 갖고 나 바꿀 거야. 뭐 나 이번에는 어디 뭐 회사로 갈 거야. 아니면 나 이번에는 뭐 저쪽 지역에 가서 할래. 뭐 이런 식으로 좀 의지를 갖고 변화를 줄 확률이 많다. 2027년에는 뭔가 새로운 시작을 할 수 있고 만약에 올해 내가 움직여야 되나를 고민하시는 분이 있다면 내년에는 좀 주도적으로 방향을 바꿔서 움직이면 오히려 좋은 일이 있을 수도 있다라고까지 유추해 볼 수 있습니다. 이해하셨어요? 그래서 만약에 여러분의 띠그룹이 오는 주인공인 해가 온다면요, 여러분. 만약에 뭐 또 언제가 오죠? 신자진? 신자진 운이 오죠. 뭐 그렇게 이런 내 주인공이 왔는데 내가 뭐 앞에 있어. 난 항상 앞에야. 신금이라 여기 앞에 있어야 돼. 그러면 여러분한테 지살은 진이 될 수도 있는 거예요. 신금한테는. 자리를 바꾸는 거야, 항상. 그럼 나는 사회축생이야. 그러면 이 사와 뱀한테는 지살이 뭐가 되는 거죠? 축이 될 수도 있는 거예요. 이해하셨죠? 나를 중심으로 봤을 때 앞에 오는 글씨가 나에게 지살이 된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2027년은 이제 해묘미생들한테는 뭐 좀 내실을 다지는 시기. 이제 치열함이 좀 끝나고 좀 잠잠해지면서 안으로 이제 뭔가를 많이, 왜냐면 화개니까 안에서 보물을 만드는 거예요. 겉으로는 너 요즘 뭐 별거 하는 거 없나 보다 라는 느낌이 들 수 있지만 사실은 이제 안에서 엄청난 걸 만들고 있는 시기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그래서 나한테 집중하면 좋아요. 나의 어떤 변화나 내가 성장할 수 있는 거에 집중을 하시는 게 좋고요, 내년에는. 그다음에 돼지띠는 거기에다가 플러스 약간 의지를 갖고 어떤 변화를 주면 좋을 수 있다라고까지 생각하시면 돼요. 자, 그렇게 했고 이제 뭐죠? 우리 누구죠? 이제 인호술. 올해의 주인공, 2026년의 주인공이었던 얘만 이렇게 만들었네. 호랑이띠, 말띠, 개띠. 지금 주인공인 분들이죠. 이분들. 응? 지금 엄청 주목받고 있어요. 근데 이제 이분들이 내년이 되면 해묘미한테 이제 주인공 자리를 넘겨주는 거지. 야, 이제 니네 해봐라. 그러고 이제 뒤로 물러나는 거야. 그러면
어떻게 되냐면 인호술 그룹한테는 해묘미가 어떻게 되죠? 아랫 그룹이잖아요. 아랫 그룹. 이렇게. 여기 보죠. 인호술한테는 해묘미가 이렇게 아랫 그룹이 되는 거잖아요. 그러면 나의 아랫 그룹 운이 들어오는 거예요. 내년에 인호술 입장에서는. 그래서 원래 해수가 겁살이 되죠. 응? 아랫 그룹은 겁연반이잖아요. 그래서 겁살이 되고 묘는 뭐가 되죠? 연살이 되고 그리고 미가 뭐가 돼요? 반환이 돼요, 반환. 그러니까 즉 내년에는 인호술 그룹한테는 반환살이 들어온다고 생각하시면 되는 거야. 반환살. 근데 반환살 뭐라고 했는지 혹시 기억하세요? 반환살을? 걸어가지 않고 말 타고 가는 거라고 그랬어. 말 타고 가는 거. 반환살은 말 타고 가는 운이야. 그럼 뭐예요? 올해 주인공으로 열심히 살아서 뭔가를 많이 만들어냈으면 여러분이 활발하게. 그러면 이제 내년에는 쪼끔 편하게 가는 거야. 말 타고 우아하게. '그래 해묘미 열심히 사네.' 어 나는 올해 2026 년에 화의 에너지를 다 썼기 때문에 쪼끔 이제 그 한숨 돌리고 편하게 살 필요가 있어. 그래서 내 아랫 그룹 운이 들어올 때 사람들이 쪼끔 도전을 안 해요. 좀 편하게 가고 싶은 거야. 그냥 약간 타협도 잘하고 '해 볼까.' 하다가도 '아이 그냥 됐어. 난 지금에 만족해.' 뭐 이런 편안함이 있어요. 어. 그래서 약간 그 호랑이띠, 말띠, 개띠한테는 내년이 쪼끔 좀 어 편하게 가고 안정감을 택할 수 있고 도전을 하기보다는 '아니야. 나는 그냥 요렇게 살래.'라고 좀 주저앉을 수 있는 그 대신 뭐 오래 열심히 사셨으니까 좀 그렇게 살아도 되겠죠? 그리고 2027 년에 그렇게 좀 잠시 여유를 즐기시고 2028 년이 되면 무신년이 오면 또 역마가 시작돼요. 이 호랑이띠, 말띠, 개띠한테는 2028 년에는 역마제가 들어오면서 또 대이동이 시작되기 때문에 약간 2027 년에는 호랑이띠, 말띠, 개띠는 좀 편하게 사셔도 된다. 반환살이니까. 이게 이제 포인트예요, 반환살. 올해를 열심히 살았으니까 '좀 편하게 지내도 된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아 2 인이쯤은 올해 인후술도 하는 거 아니 저희 뭐지? 띠로 본다 그랬어요, 띠. 지금 12 신살은 띠로 보는 겁니다. 이제 뭐 그거 일지는 또 다르게 보는 거고요. 그렇게 보시면 되고요. 인호술 그룹은. 그러면 자 봐봐요. 이게 12 신살 우리가 이제 띠를 본다고 띠로 보는 이유가 아까 운이 좋을지 아닌지는 개인의 명식에 따라 다르다고 제가 얘기 드렸어요. 이거는 그냥 테마를 보는 거예요. 그러면 결국 같은 띠 그룹은 지금 다 같은 운이 오는 거잖아요. 응? 어떤 그룹은 말을 타고 가는 거고 어떤 그룹은 하늘의 눈치를 보고 살고 있는 거란 말이에요. 그러면 그 테마 속에서 여러분들이 어떤 결정들을 내릴 거예요. 다 다른 상황에서의 어떤 결정들이겠죠. 저승사자 눈치 보면서 이 어디예요? 우리 저승사자 눈치 보는 게 어디지? 신자진. 신재진 그룹은 저승사자 눈치 보면서 이제 2027 년에 뭔가 계속 결정을 내릴 거고 응? 우리 이 호랑이띠, 말띠, 개띠, 인호술 그룹은 좀 말을 타면서 편안한 상태에서 어떤 결정을 내릴 거란 말이죠. 그래서 그 결정들이 그다음에 또 영향을 미치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이 약간 그다음 해까지 여러분의 12 신살로 운을 판단해 보면 좋겠지. 아까 말씀드렸듯이 나 올해는 그러니까 내년에 2027 년은 말 타고 좀 우아하게 사는데 그다음에는 역마가 시작되네. 그러면 뭔가 그 2027 년에 여러분이 살면서 뭔가 변화를 줘야 하는 기회들이 찾아왔을 때 '아 나 내년에 역마가 들어오니까 뭔가 이런 쪽으로 도전을 해 보면 내년에는 효과가 있겠네.'라든가 그런 식으로 좀 나의 운을 한 3 년에서 5 년은 알아볼 수 있어요, 12 신사를 계산을 해 보면. 그리고 만약에 내가 지금 천사론을 맞는 거예요. 천살 아까 우리 얘기했듯이 천사론을 만난다 그랬잖아요. 그럼 지금 천살은 누구죠?
해묘미 그룹이잖아요, 해묘미. 지금 해묘미는 천살은 아니구나. 육해죠. 하여튼 천살 그룹을 만난다고 한다면 신자진이 2027 년에 천살운을 만난다 그랬어요, 제가. 그러면 너무 이 원숭이띠, 쥐띠, 용띠 분들 좌절할 필요가 없는 게, 이 천살운이 지나면 여러분이 주인공인 시대가 와요. 뭐가 오는데요? 무신이 오잖아, 무신. 어. 근데 2027 년이 지나면 이 원숭이띠가 2028년에는 주인공인 때가 와요. 그러니까 하늘에게 어떤 시험에 통과하고 그 시험에 잘 통과하면 2027 년에는 너의 해가 와. 그러니까 이 올해 하루 잘 보내라는 의미로 해석하시면 됩니다. 그러면 인호술 그룹이 지금 올해 인호술 그룹이 나 근데 지금 주인공이긴 한데 나 요즘 너무 힘든데, 나 너무 빡센데 라고 생각하시고 있다면, 이제 하반기 지나면 나 어사 꽂고 말 타고 금이한양 할 수 있겠다라고 생각하시면서 이제 올해 좀 많은 것들을 이루고 있는 게 좋겠죠. 그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 이제 인호술 그룹까지 내년 2027년 운세를 봤고요. 그러면 이제 2027 년이 이제 사유축 그룹 금. 우리 사유축 그룹은 내년 해묘미랑 어떤 사이가 되죠? 충 그룹이에요, 충. 그쵸? 뱀띠, 닭띠, 소띠가 내년 2027 년에 오는 그 12신살로 봤을 때 사해충, 묘충하는, 충미충하는 충 그룹이 나와 충하는 그룹이 주인공인 해인 거예요. 그러면 이게 왜 어떤 의미냐면, 아, 사유축은 금이잖아요. 나는 금의 세상에서 살고 싶어. 나는 금의 세상에 살아 하는 애들한테 정미년이 오면, 야, 이제는 목의 세상이거든? 라고 선언을 하는 거랑 똑같은 거거든요. 야, 목의 세상이 왔으니까 니네 다 사라져. 다 꺼져!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정면 충돌하는 운이 온 거야. 그러면 우리가 알아야 될 게, 운에서 오는 힘이 더 세요. 항상 운의 힘이 더 센 거예요. 그래서 충이 일어나면 운에서 오는 애가 힘이 더 세서 이기는 거예요. 그러면 내년에 해묘미 애들이 오니까 해묘미 목이 이겨요. 금은 이제 찌그러질 수밖에 없어. 그럼 그 말은 뭐예요? 주도권이 약화되겠죠. 그러니까 무대의 중심에서 확 2027년에는 사유축이 무대의 중심으로 뒤로 확 밀려나는 거야. 어. 해마미 애들이 노는 거를 기다려야 돼. 아씨, 어쩌지? 이러면서 눈치 봐야 돼. 목이 왜 저렇게 설쳐? 마음에 안 들어. 막 다 베어버리고 싶지만 베을 수도 없어. 쟤네 나무가 너무 세져서 이 사유축이 금을 휘둘러 봤다. 원래는 금목이지만 그것도 웬만한 나무여야지. 막 이따만한 나무들이 막 오니까 금이 다 부러지게 생긴 거예요. 그래서 얘네들이 약간 이렇게 구석탱이에 가서 야 그냥 우리 다음 세상에 기다려보자, 약간 이런 느낌이 돼요. 사유축금 운동을 하는 분들한테는. 그리고 지금 사유축금 이 뱀, 닭, 소 이분들이 올해 2026년이 지금 연살이에요. 연살이 뭐라 그랬어요, 아까? 여기 연살 있죠. 예뻐 보이고 싶고 꾸미고 사람들한테 주목받는 시기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좀 행복해요. 주기 지금 좀 편하게 살고 계실 거예요. 그리고 약간 소비도 좀 하시고 좀. 그리고 내 아래 그룹이 들어온 거잖아요. 지금 사일주 입장에서 2026년이. 그러니까 지금은 조금 마음이 편해요. 내 아래 그룹 애들을 만났으니까 그냥 좀, 이 정도는 괜찮지 않아? 약간 요런 느낌으로 살고 있다가 이제 2027 년이 오면 바로 이제 이 깨갱 나무의 세상이 왔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운으로 보면 12신살로 보면 미잖아요, 미. 충그룹의 미는 충그룹의 마지막 글씨는 뭐가 되냐면 월살이에요, 월살. 충그룹의 마지막 글자는 월살이잖아요. 혹시 아직 12신사를 잘 모르신 분들은 제가 그 전에 올려드린 12신사의 총 뭐죠?
그 모든 걸 알려주는 그걸 나중에 한 번 더 봐보세요. 그래서 사회적 그룹한테는 2027년이 월살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러면 월살이 뭐예요? 월살? 월살은 우리 뭐라고 배웠죠? 그 어둡고 캄캄한 밤을 가다가 중간중간 달이 뜨기를 기다리는 거거든요. 달이 떠서 그 앞이 보이기를 기다리는 거. 우선 어때요? 답답하겠죠. 답답한데 또 중간중간 달이 뜨면 앞이 보여. 근데 앞에 좋은 게 있을 수도 있어. 그래서 약간 예측 못할 행운 같은 게 있을 수도 있고요. 또 이제 달이라는 거는 해외가 돼요. 그래서 해외 관련으로 일을 하거나 해외에 나갈 일이 있다거나 외국에 나갈 일이 있다거나 이런 분들한테는 사실은 월살은 되게 좋아요. 그리고 실제로 외국에 나가서 더 좋을 수도 있어요. 저 운에서는. 그리고 우리 미였잖아요. 미. 응? 그러면 미토잖아요. 그러면 뱀띠 입장에서는 사오미 격각이죠. 우리 격각 배웠죠, 지난주에. 그리고 미로 봤을 때도 미신유, 유금 입장, 닭띠 입장에서도 격각이에요. 미라는 미토가. 그쵸? 그리고 축 입장에서는 어떻게 돼요? 충미충, 충이 돼버려요. 격각. 우리 지난주에 배웠잖아요. 격각은 뭐라 그랬죠? 불가피하게 이동하는 거야. 서로 바라보는 데가 다르기 때문에 아이씨 우리 안 맞나 보다. 떠나야겠다. 이동운이 들어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아까 월세도 해외라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약간 움직일 일이 있다. 불가피하게 이동할 일이 있다. 해외와 인연을 하면 좋다. 오히려 긍정적이다라고 볼 수 있고요. 어떤 이사, 부선 조정, 직무 변화 같은 게 이 살축 T 그룹에게는 나타날 수가 있고 이 소띠 분들한테는 뭔가 생활 기반을 흔드는 충이나 직장 관계 변화가 있거나 뭔가 현실 문제를 좀 크게 체감하거나 그래서 사회축 그룹 입장에서는 이게 충 그룹이 오면 그러니까 뭐 이제 어느 해이든 나의 충 그룹이 오는 운이다라고 하면 좀 뒤로 좀 물러나서나 혹은 변방에서 내가 뭔가를 해야 된다거나 좀 그럴 수 있어요. 이동이 있거나 그럴 수 있고 대신 달이 뜰 때마다 뭔가 예상치 못한 좋은 일이 있을 수는 있어요. 근데 그게 이제 좀 월살은 예상하지 못한 일일 수 있는 확률이 많아요. 그래서 왜 월살에 뭐 보상을 받거나 뭐 유산 상속이 있거나 보험금을 타거나 뭐 이런 것도 월살에 해당되거든요. 그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이 뱀띠, 닭띠, 소띠 사회축 그룹한테는 2028년 무신, 응? 무신이 여기 보세요. 무신이 윗그룹으로 다시 오죠. 27년 말고요. 28년. 신이 오잖아요. 그러면 이게 뭐가 되죠? 망신이 돼요. 우리 뱀띠, 닭띠, 소띠한테는 내후년이 망신살 운이 오거든요. 그 말은 뭐라 그랬죠? 나의 모든 것이 좀 세상 밖으로 드러날 수 있는 시기라고 했잖아요. 그래서 음, 올해 내년에 여러분이 뭔가 편법이나 좀 위험한 일을 하거나 하지 말아야 될 걸 한다. 내년에 특히. 월살이니까 좀 숨어서 좀 그럴 수도 있거든요. 그러면 2028년에 그것이 좀 세상에 드러날 수도 있어. 그래서 그거는 좀 조심하셨으면 좋다. 뭔가 망신이 내가 언제 들어오는지 좀 살피고 아 그거면 내가 조금 문제가 있을 수도 있겠네 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그다음에 혹시 이제 혹시 내가 겁살운을 만날 수도 있잖아요, 앞으로 살면서. 그러면 이 겁살이 남의 걸 뺏거나 뺏어온 운이라 그랬어요. 그래서 이거를 좀 다른 걸로 보면 약간 법적인 문제가 있을 수 있어요. 그러니까 내가 누군가를 잡아오거나 내가 잡혀가거나 혹은 세무조사 이런 것도 받을 수 있고요. 소송 이런 게 걸릴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자꾸 싸우는 거야. 내 거야, 네 거야, 내 거야, 네 거야 막 이런 식으로. 그래서 이제 겁사루는 그런 걸 좀 조심하셔야 된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 그래서 2027년까지 다 알려드렸어요. 12신살로 보는 법. 그러면 이제 여러분이 한 5년까지 알아보실 수 있죠.
'아 내가 내년, 내후년, 그후년은 어떤 식으로 흘러가겠네, 내 운이.' 그러면 어떤 식으로 내가 뭔가를 계획하는 게 좋겠다라고 생각을 해볼 수 있어요, 우리가. 자, 제가 오늘 너무 오래 걸릴까 봐 쉼없이 그냥 막 달렸거든요. 그래서 혹시 너무 어려우셨나요? 음? 어떠셨어요? 저희 이제 오늘 제가 준비한 건 여기까지예요, 여러분. 재밌으셨나요? 아니면 너무 어렵나요? 질문은 없으세요? 다 아시겠죠, 이제? 다 아시는 걸로 생각하면 되겠죠. 음? 다들 질문이 없는 걸로 봐서 다 아시는 걸로 알고 이제 한번 이제 오늘 배웠으니까 여러분이 12신살로 그러면 이번에는 여러분의 운도 보시고 가족들의 운도 좀 보시고 요 12신살이 띠그룹으로 보는 거니까 지금도 막 좀 헷갈려 하시잖아요. 뭐 일지도 고민해 보시고 뭐 이랬는데 그냥 12신살은 우선 띠로 보는 거예요. 음. 그래서 내 띠와 상대의 띠가 내년이나 내후년에 어떻게 하는지 그런 것 좀 많이 한번 계속 해 보세요. 중간중간 또 잊어버리잖아요. 그러니까 해 보면 좋을 것 같아요. 어려서 돌려보고 공부해 볼게요. 네. 계속 많이 보는 것만큼 빨리 느는 건 없어요. 뭐 제 영상도 그렇고 많이 사주 가르쳐 주시는 분들 많이 있잖아요. 그런 영상들 다 한 번씩 보시면 듣다 보면 이해가 또 된답니다. 다들 너무 오늘 열심히 공부하시느라 고생하셨고요. 또 다음번에 재밌는 거 함께 공부하는 거 준비해 올게요.